네, 코스닥마저 700선이 깨졌습니다. 자금이 이탈되고 있는 국내 증시 속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뭘 사고 있는지 수급을 통해서 시작의 힌트를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수급의 참견, 손여로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의 수급 동향부터 빠르게 살펴볼게요. 일단 삼성전자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51,700원까지 떨어지면서 52주 신고가를 신저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는데요. 이 수급이 좀 끝까지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유한양행, 그리고 셀트리온, SK바이오팜 등 바이오 기업들을 좀 매수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실리콘투, 최근 화장품주들 조정을 받고 있는데 실리콘투 매수의 기회인지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 밖에 LS 일렉트릭 그리고 HMM까지 매수하고 있는데, 자, 실리콘투 바로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관세가 강화될 것이란 우려, 그리고 ODM 3사 실적이 예상에 부합하거나 좀 하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크아웃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리콘도 다시 좀 바닥권에서 조금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지금 매수의 기회일까요? 네, 사실 실리콘2가 아직 박스권 하단부를 이탈을 안 했기 때문에 매수의 기회다라고 보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많은 분들께서 그런 생각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트럼프 1.0을 겪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1.0만큼의 강한 관세 정책을 펼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인사이트가 있었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미국에서는 대통령을 2번 이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인사이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상 자신들한테 위협이 되는, 혹은 자신들한테서 마진을 많이 가져가는 그런 사업에다 관세를 많이 먹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화장품 관련 섹터들이 이제 미국향 수출이 워낙 증가를 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우리들의 재정 정책을 통한 내수 부진을 메꾸려는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ODM 기업들이랑 그 ODM 아랫단에 있는 기업들 실적 발표를 보고 있는데 실적이 훼손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실적이 향상이 되거나 전년 동기 대비 유사하게, 혹은 전 분기 대비해서 유사하게 나왔는데, 우리가 그동안 화장품 섹터를 봐왔던 것은 꾸준하게 미국향 수출이 증가를 하고 있고, 전 분기 대비해서 15%, 20% 이상 이제 수출량이 증가하는 모습, 그런 부분들을 봤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정말 강세를 보여줄 거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 자체도 위태롭고 트럼프 대통령의 입김이 생각보다 강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우려로 낙폭 과대가 나온 것이 맞는데,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화장품 관련 종목들 중에서도 기술적 바닥을 이탈해서 추가 하락 나온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매수해볼 종목은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실리콘투 화장품주 중에서도 가장 긍정적으로 봤던 것들은 견조한 실적도 마찬가지지만 박스권 내부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도움되는 이야기 아니지만 화장품주 중에서 낙폭이 제일 견조했습니다. 실리콘투가. 다른 종목들은 마이너스 15% 하락할 때 실리콘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8%로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박스권 하단부에서 밑골이 달려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주중에서는 가장 안전한 종목은 실리콘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화장품주 안에서 가장 안정적인 종목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눌림목 매수의 기회라는 거죠? 저는 만약에 분할 매수를 잘한다라고 하신 분들께는 매수해봐도 좋겠다라고 판단하지만, 분할 매수를 잘 못하신 분들께는 한 3일 정도만 지켜보셨다가 접근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HMM 볼게요. 오랜만에 보는 기업인데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하면서 2일 연속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HMM 모멘텀이 뭘까요? 저는 사실 이 해운 관련 종목들 중에서는 흥하해운이나 펜오션, 이런 종목들을 좋아합니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이죠. HMM은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크지 않은데, 이 외국인 기관 수급동을 상위에 들기 위해서는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특징적으로 HMM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이 해운 관련 종목들이 실적이 잘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움직임이 크지 않다 보니까 이 방송에서도 자주 말씀드리지 않았었죠. 근데 우리는 이 러우 사태나 이스라엘, 이란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도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나 BDI 지수나 이런 이제 벌크선 운임지수를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운임 지수들이 정말 고공행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고공행진을 하면서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리지 못했던 이유가 해당 종목들이 이런 낙수 효과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HM이 이렇게나 영업이익 1조나 나왔다고? 왜 이렇게 나왔지?
근데 우리는 이미 마음속에 알고 있었지만 애써 외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나 비대지수가 정말 고공행진을 한 지가 거의 3개월, 6개월이 넘었었고 이스라엘이나 이란에서 지역적 리스크가 나왔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원자재 수입을 어떤 관을 만들기보다는 조선, 수주 이런 해운을 통해서 조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해운 관련 종목들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우선 HMM 같은 경우 외국인의 수입 매수세가 나온 것은 실적 개선 기대, 실적 향상과 추가적 실적 향상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지 않아 라고 하신 분들께는 HMM 말씀드리고 단기적인 변동성을 난 선호해 라고 하신 분들께는 대체 종목이 충분히 있다. 그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기대감으로 2일 연속 주가가 오르고 있는 거군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에서 본부장님의, 팀장님의 탑픽을 하나 꼽아볼게요. 어떤 기업일까요? 네, 지금 다들 집중을 해야 됩니다. 네. 이제 일론 머스크가 그 행정효율처의 수장으로 됐기 때문에 네. 그 관련 종목이 낙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외국인 탑픽은 LG 에너지 솔루션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멘텀 좀 들어볼게요. 네, 우선 실적은 바닥은 잡았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래도 관세를 이제 IR 법안을 폐지하기보다는 비율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모멘텀은 반영이 다 됐다라고 판단해요. 그래서 우리가 3개 분기 연속 실적 발표 보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실적 바닥을 잡아가는 상황이다. 이 부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 CEO가 정말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정부 효율화를 통한 정부 정책을 한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께서 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 CEO도 정말 눈치 안 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진행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많은 분들께서 이런 CEO의 약간 광폭 횡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실 거면 주가 밀려야 되는데 주가가 오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런 테슬라의 훈풍을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스페이스 X가 만들고 있는 우주선에 들어가는 배터리 물론 구체적인 뭐 수량이나 규격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았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 개선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지금도 오늘 일본 같은 경우는 음봉이 나오고 있지만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수급 동행이 외국인과 기관의 점진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나는 2차 전지를 매수를 하고 싶은데 2차 전지 중에 조금 안전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일간 변동성이 큰 종목이 없을까라고 하신 분들께는 LG 에너지 솔루션 긍정적으로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해 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기관의 순매수 탑10 기업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매수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에 대한 매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기관이 6일 연속 담아가고 있고요. 고려아연은 오늘 이사회가 예정되어 있죠. 유상증자 철회 가능성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급등을 했었는데 살짝 현재는 윗꼬리를 달았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 한화오션 연이어서 미국 해군의 MRO 사업을 수주를 했죠. 그런 점 특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수페타시스 유상증자에 급락했는데 살짝 다시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리포트가 나온 알테오젠까지 매수하고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요. 이수페타시스 보겠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기관은 잡고 있습니다. 신저가에서 5.7% 반등을 했고 어제 오늘 이틀 연속 소폭씩 오르고 있거든요. 지금 좀 봐도 될까요? 왜 이렇게 오르는 걸까요? 우선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떨어질 칼날이 둥글둥글해지고 있는데 제 생각보다 빨리 둥글둥글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둥글둥글해지고 있다고 해서 뭐 매수를 하라 이런 말씀은 아니고 하루 이틀 정도는 더 확인해 보고 나서 지지한다고 했을 때는 매수가 가능해 보인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이 유상증자라는 것이 주주 가치를 희석을 하는 거지 그 기업의 재무 가치를 희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해 볼 만하다 하고 있고 이 어떤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이 유상증자를 했다고 한다면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겠지만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 잘해보겠다고 유상증자를 한 거기 때문에 너무 욕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물론 제가 이수페타시스를 보유한 입장이라 한다면 정말 화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유하지 않은 입장이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기회로 삼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일단은 할 때 권리락 다음에 매수를 해야 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겠다고 했고 이제 권리락 기간이 있습니다. 권리락 이전에 내가 이수페타시스 사면은 이제 유상증자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권리락 나오면 이제 주가가 변경되면서 새로 거래가 재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를 매수하실 때는 반드시 권리락 다음 날에 매수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이수페타시스가 갖고 있는 이제 이수페타시스를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싶지 않은데 투자 전문가로 봤을 때는 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라는 종목도 있는데 굳이 제이오까지도 인수를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되돌려서 본다고 했을 때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과 제이오에 대한 시너지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기관 같은 경우는 그 시너지에 대한 선발대를 좀 보내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기관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지만 폭발적으로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수페타시스를 매수하되 권리락 이후에 매수를 해보시고 매수를 하시되 너무 큰 비중보다는 소액만 접근해 보신 게 안전해 보인다. 그렇게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리락 이후에 좀 주가 흐름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기업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기관이 6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의 귀환에 그리고 여야가 오늘 원전에 관한 예산안에 합의를 했어요.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 얼마큼 더 열려 있을까요? 네,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네. 실질적인 수주를 따야지만 박스가 고점을 돌파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는 원전 관련 섹터를 굉장히 좀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인 뉴스가 주기적으로 나와주는 게 참 좋아요. 그래서 원전 관련 종목들이 보통 상승하고 한 3일 쉬었다가 뭐 재차 상승하거나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충분히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뉴스가 주기적으로 나와주는 것이 참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군다나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나왔죠. 이제 지금 현재 야당이 이전 여당이었죠. 근데 그 이전 여당은 원전 정책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현재 야당은 이전의 여당과는 좀 다르게 원전에 대한 예산안을 수용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뭐 정치적인 중립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습니다. 뭐 법적 리스크라든가 뭐 아니면은 이 원전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서 뭐 이렇게 수용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수용을 했고 외국인과 기관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략을 해볼 만하다 판단합니다. 하지만 두산 에너빌리티 자체가 몸집이 크고 움직임이 크지 않고 24,000원, 26,000원이라는 두터운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분할 매수 관점 접근한 다음에 단기적인 고점 돌파 여부 체크하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의견 참고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업들 중에서 팀장님의 탑픽은 어떤 기업일까요? 네, 확실하게 기관 같은 경우는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오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오션. 하나그룹주의 주가를 뭔가 끌어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님께서 제 선택이 굉장히 감탄하셨나 봅니다. 하나오션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단 실적 발표는 불확실성이 선반영이 됐는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딱 재무제표만 피고 그 다음에 해당 조선 관련 종목들이 갖고 있는 수주 이런 것들만 봤을 때 하나오션이 탑픽은 아닙니다. 저는 H단국 조선해양이나 이쪽이 탑픽이에요. HD현대 중공업이나. 근데 제가 하나오션에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캐나다 국방장관이 방문했다는 뉴스,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손을 내민 부분이 특히 잠수한 부분이라는 거, 그 다음에 하나오션이 H현대 중공업보다 근소하게 미국 MRO에 한 발 앞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MRO 관련 탑픽을 말해봐라 라고 한다면 저는 H현대 중공업이랑 하나오션을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매매를 잘 못하신 분들, 이제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지 않으신 분들께는 저는 H현대 중공업을 말씀드리고 단기적인 변동성을 나는 감안할 수 있다라고 하신 분들께는 하나오션을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하나오션이랑 H현대 중공업 둘 다 미국의 MRO를 체결했지만 MRO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 수주까지 이어진 기업은 하나오션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MRO 관련 조선과 관련된 탑픽을 말해보라라고 한다면 하나오션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좀 더 좁혀서 외국인과 기관,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두 기업 모두 최근에 수주를 연이어서 받고 있다는 점이 공통점일 것 같은데 바로 골라주시죠. 네, 저는 기관이 선택한 하나오션 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간략하게 짚어주실까요? 네, 우선 오늘 음봉인데 외국인 수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섣부르게 뭐 한 번에 매수하기보다는 분할 매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가부터 마이너스 4% 구간까지 분할 매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손절가는 33,000원, 1차 목표가는 38,500원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수급의 참견 손여로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